이번 시간의 주제는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재가 매 챕터마다 응용 문제를 이제 한두 개씩 다루고 있는데 1장의 첫 번째 응용 문제가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죠. 최단 경로 문제는 일단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가중치 그래프에서 정의되는 문제입니다. 가중치 그래프라는 것은 웨이티드 그래프인데, 웨이티드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든 에지에 대해서, 각각의 에지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르는 값, 그 값을 우리가 W of E, weight of E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든 에지마다, 각 에지마다 하나의 가중치 값이 할당되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이 그래프처럼 그래프의 모든 에지마다 이렇게 하나의 값이 할당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일단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 그래프에서 임의의 어떤 서브 그래프 H에 대해서 그 서브 그래프의 웨이트는, 서브 그래프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의 일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 서브 그래프의 웨이트는 그 서브 그래프에 소속된 에지들의 가중치의 합, 즉 그 서브 그래프에 속해 있는 모든 에지들의 가중치의 합을 우리가 그 서브 그래프의 가중치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가중치 그래프의 어떤 두 정점 U0와 V0에 대해서 U0에서 V0까지 가는 경로. 근데 경로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에서의 어떤 경로는 그 자체로 이 그래프의 하나의 서브 그래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매우 좀 특별한 서브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의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그 경로상에 포함된 에지들의 가중치의 합.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냥 어떤 경로인데 그 경로에 포함된 에지들의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우리가 최단 경로라고 부르고, 그 경로를 찾는 문제를 최단 경로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두 정점 UV에 대해서 최단 경로의 길이를 D of UV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바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다 배웠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알고리즘, 보통 이제 알고리즘 텍스트에서 설명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여러분이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공부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과 같은, 그러니까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냥 단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응용이 많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로직이 매우 이렇게 좀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 교재에서도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알고리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전제는 어떤 가중치도 음수가 아니다 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전제입니다. 만약에 가중치가 음수인 그래프가 되면 거기에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단 경로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수가 아닌 가중치를 가지는 단순 그래프 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는 대부분 단순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그래프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음수 가중치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루프는 사실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최단 경로를 찾을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루프를 지나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음수 가중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패러럴 엣지의 경우에도 어떤 두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사실 둘 중에 웨이트가 큰 엣지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최단 경로를 찾는 거니까 똑같은 정점을 연결하는 엣지 중에 웨이트가 큰 엣지를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겠죠. 따라서 뭐 단순 그래프가 아니라고 해서 뭐 닥스터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그래프가 아닌 게 이제 최단 경로 문제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그래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보통 우리가 이걸 one to all 최단 경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임의의 어떤 한 정점 출발점 U0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으로의 최단 경로를 한 번에 다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이렇게 픽스되어 있어서 얘와 얘 사이의 최단 경로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점만 이렇게 정해주면 이 출발점으로부터 그래프상에 있는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한 번에 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의 목표가 어떤 특정한 도착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만 찾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다가 그 도착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찾아지는 순간에 그냥 정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사실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 기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뭐 일종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지금부터 얘기할 이 두 가지 어떤 정리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트를 우리가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U0가 이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은 항상 U0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0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 S의 기본 전제는 출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진부분집합 S, 진부분집합이란 말은 이제 S에 속하지 않은 정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위에 그런 정점 S에 대해서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우리가 경로 P가 뭔가 U0에서부터 V 바까지 가는 어떤 경로 P가 U0로부터 S 바 S바는 V 우리가 이 V 슬래시 S는 V 마이너스 S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집합.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차집합을 V 마이너스 S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V 슬래시 S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출발점 U0로부터 S바가 이제 V 마이너스 S니까 결국 그 S에 속하지 않은 어떤 정점 집합들이죠. S에 속하지 않은 정점 집합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P가 어떤 두 정점 간의 최단 경로가 아니라 이게 출발점 U0로부터 어떤 정점 집합 S바 그러니까 즉 U0에서 이 S바에 속한 어떤 정점이든 상관없이 이 S바에 속한 어떤 한 정점까지 도달하는 가장 짧은 경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U0에서 V바까지 가는 경로다. 그 얘기는 이제 이 V바가 S바에 속한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단 경로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세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U바라는 게 지금 뭐냐면 요 V바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 정점이죠. U바는 S에 속해 있고 지금 이게 S바면 나머지가 다 S인데 U바는 이 S바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일단 읽어보죠. 두 번째는 경로 P상에서 U0에서 U바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V바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 경로는
그 부분 경로는 U0에서 U바까지의 최단 경로이고, 그리고 이 경로 P는 U0에서 V바까지의 최단 경로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인데, 이게 좀 어지럽죠?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수식 1이라고 부를 텐데, 이 수식 1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금 어떤 정점 집합 이렇게 S가 있으면 그 S의 여집합을 우리가 S바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S에 속하지 않은 모든 정점들의 집합. 그랬을 때 지금 어떤 경로 P가 이 출발점 U0로부터 요 집합까지, 그러니까 요 집합까지라는 얘기는 이 집합에 속한 어떤 정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속한 어떤 한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여간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로 P다. 그러니까 그게 U0에서 이렇게 가서 뭔가 U바를 지나서 V바에 도달하는 이 경로가 U0에서 요 S바에 속한 임의의 어떤 정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라면, 첫 번째는 U바는 S에 속하고 얘는 지금 이 S바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도 이 S바에 속한다면 사실은 U0에서 이 S바까지 도달하는 가장 짧은 경로는 얘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되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더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가 최단 경로가 U0에서 이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U바가 S에 속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U바가 S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U바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S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U바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U0는 S에 속해 있다는 게 우리 기본 가정이니까, 즉 S에 속한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S바에 속한 어떤 정점으로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S에 속한 정점 하나를 지나야 되겠죠. 물론 이 U바가 그 자체가 U0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경로 P상에서 U0에서 U바까지의 경로, 즉 요 그림에서 여기까지의 경로죠. 요 경로는 U0에서 U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이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U0에서 U바까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경로가 만약에 있다면 이 V바까지 갈 때도 당연히 그 짧은 경로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더 경로 길이가 짧아지겠죠. 따라서 애초에 이 P가 P보다 더 빠르게 더 짧은 경로를 통해서 이 S바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P가 S바까지의 최단 경로라는 가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2번도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차분히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 P 자체는 U0에서 V바까지의 최단 경로이다. 이것 역시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U0에서 V바까지 이 경로 P보다 더 짧은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이 V바가 지금 S바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경로가 U0에서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겠죠. 적어도 이 경로 P가 U0에서 V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짧은 경로, V바까지 가는 더 짧은 경로가 있으니까. 따라서 역시 경로 P가 이런 최단 경로라는 가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 P의 길이가 바로 U0에서 V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경로에서 U0에서 U바까지 가는 경로는 이 2번에 의해서 U0에서 U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이죠. 그리고 그 최단 경로의 길이는 우리가
최단 경로의 길이를 항상 d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d u0 u바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u바에서 v바까지 가는 요거는 그냥 경로라기보다는 하나의 엣지니까 그 엣지의 웨이트를 우리가 w u바 v바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이다. 그래서 u0에서 v바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 라는 이 식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동어 반복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밑에 제가 이렇게 파랗게 써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출발점 U0로부터 이미 어떤 정점 집합 S바, 이 S바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는 그냥 임의의 정점 집합입니다. 다만 이 U0를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U0를 출발점을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어떤 정점 집합 S바에 대해서 U0에서 이 S바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내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 알아낸다면 즉 어떤 정점 집합까지의 최단 경로를 밝혀낸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 정점 집합 안에 있는 어떤 한 정점 V바까지의 최단 경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러프하게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떤 한 정점 집합까지의 최단 경로를 밝혀낸다면 그 집합에 속한 어떤 한 정점, 그 정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는 내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식 1이고 그 다음에 수식 2는 뭐냐면 이제 어떤 출발점 U바로부터 그러니까 이 U바 요거의 의미는 U0가 이 S바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U0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정점 집합 S바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것 역시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S바가 임의의 정점 집합입니다. 그리고 S는 그냥 S바의 여집합입니다. S바가 S의 여집합이니까 S는 S바의 여집합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가정은 U0, 즉 출발점은 S에 속한다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가정입니다. 이때 임의의 이 정점 집합 S바까지 그러니까 U0로부터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이제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이 수식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U0에서 어떤 집합까지 우리가 이 수식 1이 의미하는 것은 U0로부터 어떤 정점 집합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당연히 이 집합 S바에 속하는 어떤 정점에서 끝나야 하지만 그 이전에 등장하는 모든 정점들은 S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U바만 S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U바를 포함해서 이 경로상에서 마지막 V바를 제외한 이 전체가 S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떤 거라도 걔가 이미 S바에 속해 있다면 이미 S바까지 도달했으니까 더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U0로부터 어떤 정점 집합 U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S에 속한 정점들만 이렇게 지나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S바 안으로 돌입하는 이런 경로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U0에서 어떤 정점 집합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면 모든 그런 경로들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 쪽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이렇게 딱 S바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들 중에서 최단 경로를 찾으면 그게 U0에서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경로가 이 S바에 속한 정점 중에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계산해 보지 않으면. 즉 얘까지 여기서 얘까지 가는 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최단 경로인지 얘까지 가는 게 최단 경로인지 얘까지 가는 게 최단 경로인지는 모르니까 S바에 속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S바에 속해 있는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즉 요게 S바입니다. 요게 지금 S바입니다. 힘의에서 S인지 S바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S바에 속해 있는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그런 경로들 중에 가장 좋은 경로. 이게 어떤 경로냐면 U0에서 S에 속한 어떤 정점 U까지 최단 경로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의 엣지를 통해서 V에 도달하는 그런 경로들 중에 가장 짧은 경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점의 입장에서도 출발점에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지나서 한 방에 이렇게 쫙 오는 경로가 유일하지 않겠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 그런 경로들 중에서 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미니멈은 그런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끝점이 얘일 수도 있지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 S바에 속한 다시 그것을 다시 S바에 속한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최소화하면, 그러면 그것이 U0에서 S바 정점 집합 S바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가 된다라는 게 이 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그냥 이거를 우리가 미니멈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하나로 줄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S에 속한 임의의 정점 U와 S바에 속한 임의의 정점 V, 그러니까 UV 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U 이쪽에 속한 임의의 정점 U, 이쪽에 속한 임의의 정점 V 라는 어떤 쌍, 그러니까 얘랑 뭐 이렇게 모든 쌍에 대해서 U0에서 이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 더하기 U에서 V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 그게 지금 U 안에 있는 요 식이죠. 그것의 최소값, 그러니까 모든 쌍에 대한 최소값, 그것이 바로 S에서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라는 것이 이 수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이렇게 우리가 약간 표기를 지금 약간 오용하고 있는데, WUV라는 게 이제 UV 간에 에지가 있을 때만 그 에지의 웨이트가 정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정점 U와 이쪽에 있는 임의의 정점 V 사이에 에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지가 없다면 WUV라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수식이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약간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에지 UV가 존재하지 않으면 WUV는 무한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라면 그 쌍이 이제 이 최소값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에지가 없는 경우에 W 값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 웨이트 값은 정의되어 있지만 그 값이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의 간결함과 또 정확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뭐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식에 돌아와서, 이 식의 의미는 내가 출발점으로부터 임의의 정점 집합 S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S에 속한 임의의 정점 U와 S바에 속한 임의의 정점 V 쌍에 대해서, 모든 이런 쌍들에 대해서 먼저 U0에서 U까지 최단 경로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의 엣지로 V에 딱 도달하는 그런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의 길이가 바로 U0 출발점에서 S바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식을 조금만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이것 역시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 반드시 그 음수가 아닌 가중치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 식이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수 가중치가 존재한다면 이 두 식이 성립할까요? 음수 가중치가 존재하면 이 두 식은, 일단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 가중치가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U바가 꼭 S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바와 V바를 연결하는 엣지의 웨이트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U바까지 가는 경로보다 U바를 지나서 V바까지 가는 경로가 더 짧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음수 가중치가 성립하면 1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2번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반드시 최단 경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V바를 지나서 U바까지 가는 게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음수 가중치를 가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성립하지 않고 1번과 2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이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이 기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식은 음수 가중치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 전제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팩트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이 두 식은 어쨌거나 이 두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비교적 그렇게 당연한데, 이 두 식이 얼마나 유용한 식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즉 이제 우리가 약간 알고리즘ik한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최단 경로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얼핏 보면 이 두 식은 식 자체가 성립하는 당연히 성립하지만 뭔가 별로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어떤 한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다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에 지금 디펜드하게, 의존하게,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알 거냐? 뭐 또 이걸 알려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최단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 식이 꼭 계산 가능한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최단 경로를 계산해 낼 수 있느냐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도 지금 어떤 한 정점 집합까지의 최단 경로를 뭔가 어떤 다른 노드들에 까지 가는 최단 경로들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두 식이 뭔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식이 어떤 특정한 정점 집합 S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임의의 정점 집합 S, 그러니까 출발점 U0를 포함하는 임의의 정점 집합 S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저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크리멘탈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최단 경로들을 계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집합 S를 그냥 우리가 집합 S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정은 출발점은 집합 S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미니멀한 집합은 그냥 출발점만 포함하는 S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S라는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S0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그 얘기는 그냥 집합 S가 오로지 출발점만을 유일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나머지 모든 정점들이 S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출발점으로부터 임의의 정점 집합 S바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식은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지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S에 속한 임의의 집합 U와 S에 속하지 않은 임의의 정점 V, UV 쌍에 대해서 U까지 최단 경로 길이 더하기 엣지 UV의 웨이트의 최소값이 바로 그 집합까지 이르는 최단 경로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앞에 식을 그대로 옮겨온 거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S가 지금 유일한 원소가 U0니까 여기서 S0의 유일한 원소가 U0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U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떼버리고 대신 U 자리에 그냥 U0를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S의 원소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멈 오브 U는 뭐 볼 거 없고, U는 유일하니까 볼 거 없고, 그냥 S0에 속한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U는 어차피 U0 하나밖에 없으니까 U 자리에 그냥 U0를 지금 대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S0가
그냥 U0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항인 DU0, U0는 U0에서 U0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항상 0입니다. 0이겠죠, 당연히. 따라서 이건 그냥 0이니까 역시 우리가 식에서 떼버리면 요것만 남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출발점만 S에 속해 있을 때 이 S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 집합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그냥 이 U0에서 다른 정점 V로 가는 엣지 웨이트의 최소값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U0에서 밖으로 나가는 엣지, 이게 엣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엣지의 웨이트를 무한대라고 보는 거니까 엣지가 없다는 것은 엣지의 웨이트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냥 U0에서 나가는 엣지들 중에 웨이트, 예를 들어서 이게 5, 1, 4라면 그냥 이렇게 돼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최소로 만드는 정점 V를, 그러니까 요 상대방 그 엣지의 end를 우리가 U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게 뭡니까? 어떤 정점 집합까지 가는 최단 경로 상에서 그 경로의 그 끝점, 그 경로가 종료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경로가 거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라는 거죠. 그것이 수식 1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집합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이거라면 이 경로는 여기에서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에서 U1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DU0, U1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DU0, U1이 바로 이 값인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을 우리가 U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찾은 정점 U1을 우리가 집합 S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집합 S에 이 정점을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S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S1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S1은 이제 U0와 U1을 포함하는 집합이고 물론 나머지 모든 정점들은 S1 바겠죠. 지금 현재 U0와 U1의 공통점은 뭡니까? D U0 U0하고 D U0 U1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D U0 U0는 뭐 그냥 0인 거고 D U0 U1 U0에서 U1까지 가는 정점을 최단 경로의 길이를 금방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S에 속한 정점이라는 것은 출발점에서 U0에서 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점들 그러면 다시 이제 U0에서 지금 요 나머지 정점들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역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식은 물론 똑같은 식입니다. 우리가 전혀 손대지 않은 U0에서 정점 집합 S1 바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S1에 속한 임의의 정점 U와 S1 바에 속한 임의의 정점 V에 대해서 U0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 더하기 U에서 V로 가는 엣지 웨이트다 라는 게 수식 2죠. 이 수식 2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식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1에 속한 정점이 U0, U1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들어갈 값은 D U0, U0하고 D U0, U1 요 두 개만 알면 되죠. 그런데 이 두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이 엣지 웨이트들은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이 수식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최소로 만드는 정점을 우리가 U2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 U2가 바로 요 수식을 최소로 만드는 S1 바에 속한 정점을 우리가 U2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U0에서 요 정점 집합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U2까지 가는 어떤 경로라는 거고 그 경로의 길이가 바로 U2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니까 우리가
DU0, U2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U2까지 가는 최단 경로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 U2도 S에 속하고 그러면 S에 속한 모든 정점들은 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나머지들이 이제 S2 바가 되면 다시 이 수식의 오른편에 등장하는 값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가 K번째 스텝까지 나갔다면 SK는 U0에서 UK까지 정점들은 이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D, U0, UI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I equal 0에서 K까지 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집합이 지금 S바인데 그 나머지 집합으로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기 위한 이 수식에서 이 오른쪽에 등장하는 모든 항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수식이 계산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수식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이쪽에 속한 정점을 우리가 UK 플러스 1이라고 부르면 UK 플러스 1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도 발견했고 그러면 다시 이 UK 플러스 1을 또 집합 S에 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정점까지 최단 경로가 계산될 때까지 즉 S equal V가 될 때까지 전부 S에 속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면 모든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다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얘가 U0입니다.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냐면 얘가 지금 맨 처음엔 얘 혼자 S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애들이 S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지들 중에 최소 있지.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수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결국 U0에서 밖으로 나가는 에지 중에 웨이트가 최소인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U1이 됐죠. 그리고 이 U1도 이제 U1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까맣게 칠한 정점은 거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우리가 이미 발견한 정점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최단 경로의 길이는 물론 1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두 정점이 S가 되겠죠. U0에서 U0 자신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물론 제로이고 U0에서 얘가 U1인데 U1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1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다시 여기 S에 속한 임의의 정점 U와 그 다음에 이 S에 속하지 않은 임의의 정점 이 S바에 속한 정점 V 모든 쌍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쌍이 여러 개 있죠. 이것도 하나의 쌍이고 이것도 한 쌍이고 또 요것도 한 쌍이고 또 요것도 한 쌍이고 요것도 한 쌍이고 요것도 한 쌍이고 요것도 한 쌍이고 에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웨이트가 무한대니까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 각각의 쌍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쌍에 대해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U0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DU0 U0 플러스 웨이트 U0에서 여기까지 얘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V 하면 이게 0 더하기 2죠. 그래서 2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는 2고 요거는 요렇게 가게 되면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값은 2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건 2고 요건 3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쌍에 대해서 해보는 거니까 이건 7이고 이건 4고 이건 8이고 이렇게 가면 이건 1 더하기 7이니까 8이고 이렇게 가면 1 더하기 3이니까 4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최소 값은 물론 요거죠. 2. 그래서 이렇게 요 경로가 그러니까 S에서부터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부터 이 S가 아닌 것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지금 이 경로라는 거고 따라서 얘가 지금 U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가 바로 디스턴스 U0, U2가 2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알아낸 거니까 이제 집합 S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냥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뭐 그림이 좀 복잡해서 이렇게 사실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개요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의 이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매 스텝마다 계산해야 될 식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서 집합 S고, 예를 들어서 얘를 U0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S에 속하지 않은 집합들이 이제 S바하고, 그러면 이 수식은 이쪽에 있는 어떤 정점과 이쪽에 있는 정점, 이 모든 쌍들에 대해서, 이 모든 쌍에 대해서 뭘 계산해야 되느냐면 요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쌍의 개수가 최악의 경우에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쌍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이게 S와 S바가 정확히 우리가 전체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게 2분의 n개, 2분의 n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반반으로 딱 나누어서 이 모든 쌍들 간에 다 에지가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에지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4분의 n 제곱개겠죠, 당연히. 4분의 n제곱개의 에지들 중에서, 그러니까 4분의 에지라기보다는 4분의 n제곱 쌍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이 수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시간 복잡도가 최악의 경우에 오도록 n제곱이 됩니다. 그냥 n제곱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물론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보태면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 수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아무런 그 아이디어 없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한 번 요 수식을 계산하는데 어드롭 n 제곱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수식을 우리가 몇 번 계산해야 되느냐면 맨 처음에 S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S가 n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n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맨 처음에 이걸 우리가 라운드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1라운드,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해서 n라운드까지 가야 되니까 전체 시간 복잡도는 n 3승까지, 물론 여기서 n은 정점의 개수입니다.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왜냐하면 이 n제곱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에 그런 거지 항상 n제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악의 경우가 n제곱인데 그걸 n번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3분의 1 n 3승 뭐 더하기 뭐 이런 수식으로 되는데, 어쨌거나 어심토틱하게 오도록 n 3승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수식을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 2를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쓰느냐면,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정점 V에다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값, 이 값을 우리가 라벨 값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L of V라는 라벨 값을 부여해서 이 라벨 값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라벨 값은 그냥 고정된 값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갱신되어 나가는 그런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갱신되어 가는 라벨 값은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제가 블락으로 표시해 둔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도록, 이것이 이 조건을 우리가 잘 보면 U가 만약에 SI에 속해 있다면 그 얘기는 이제 이미 정점 집합 S에 속했다는 거죠. 그런 정점에 대해서는 그 정점의 라벨 값은 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맨 처음에 S가 출발점만 포함하는
상태로 출발해서 이 S가 점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정점이 다 S에 속하면 종료하는 건데, 그 어떤 중간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게 S고 나머지가 S바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S에 이미 속해 있는 정점이 가지고 있는 라벨 값은 그냥 출발점에서 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S에 속해 있지 않은, 즉 S바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S바에 속해 있는 어떤 정점 V도 역시 라벨 오브 V라는 값을 가지는데, 이 값은 이제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는 아닙니다. 최단 경로의 길이가 아닌 어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값이냐면 그 정점이 가지고 있는 LV는 이미 S에 속해 있는 어떤 정점 U에 대해서 출발점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 더하기 UV, 이 수식은 매우 익숙하죠. 이미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수식이죠. 그래서 아직 이 S바에 속해 있는 어떤 정점 V가 가지고 있는 이 라벨 오브 V 값은 출발점 U0에서 S에 속해 있는 어떤 정점 U까지 최단 경로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의 예제로 이렇게 딱 가는, 그게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 D U0 U는 U0에서 U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고, 그 다음에 VW는 WUV는 U와 V를 잇는 엣지의 웨이트이죠. 물론 엣지가 없다는 것은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엣지가 없다는 것은 엣지의 웨이트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엣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웨이트가 무한대인 엣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든 정점 쌍들 간에는 다 뭔가 엣지가 있는데, 다만 어떤 엣지는 웨이트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정점 어떤 U 다시에 대해서 이렇게 U 다시까지 최단 경로 더하기 U 다시에서 이렇게 가는 에지 웨이트, 이런 것들 중에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직 S에 속하지 않은 정점의 라벨 값은 출발점 U0에서 S에 속한 정점들만 지나서 그 정점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길이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리즘의 어떤 임의의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이게 S고 S바인 단계에서 이 S바의 이쪽에 속한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값 LOV가 미리 다 계산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수식 2죠. 이 수식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더 오브 n 제곱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면 이건 그냥 수식 2를 그대로 다시 옮겨 쓴 것입니다. 이건 다시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S바에 속한 모든 정점 V에 대해서 다시 각각의 정점 V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정점 V에 대해서는 이제 S에 속한 각각의 정점 U에 대해서 U0, U까지 최단 경로로 와서 이렇게 오는 거의 최소값. 이 두 수식은 그냥 약간 다르게 썼을 뿐이지 뭐 그냥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안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L of V죠. 이게 L of V의 정의죠. L of V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minimum of L of V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 수식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쌍들을 다 검사해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에 n 제곱개의 어떤 쌍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값이 계산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 n 제곱개의 쌍들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속한 정점들, 이 S바에 속한 정점들 중에서 라벨 값이 최소인 애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S바에 속한 정점의 개수는 물론 많아봐야 최악의 경우에도 n-1개를 넘진 않겠죠. 따라서 이것은 오더 오브 n 시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들이 미리 계산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수식 2를 오더 오브 n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라벨 값을 어떻게 계산해 둘 거냐라는 건데,
이 라벨 값을 그냥 우리가 어떤 임의의 어떤 중간 스텝에서 한 번에 이 라벨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다시 뭐 수식 2를 아까처럼 계산하는 걸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벨 값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렇게 초기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가면 그러면 훨씬 쉽게 이 라벨 값이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건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조건을 제가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각 정점의 라벨 값은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라벨 값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나갈 거냐면, 맨 처음에 초기 조건, 즉 S0가 U0일 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값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S0가 U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즉 S에 속한 정점은 어차피 U0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D U0 U0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물론 0이죠. 그러니까 L of U0는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의 라벨 값은 그냥 0이고, 그리고 이 라벨 값은 출발점으로부터 그 정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다라는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죠. 0이니까 출발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은 0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는 이 수식을 계산해 보면 SI에 속한 정점이 어차피 U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최소화할 필요도 없고 유일하기 때문에 D U0 U0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W U0V 가 그냥 라벨 오브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벨 오브 V는 그냥 W U0 U입니다. U0 V입니다. 그러니까 뭘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출발점의 라벨은 0이고 다른 정점들의 라벨은 그냥 출발점과 자신을 연결하는 엣지의 웨이트이고, 물론 그런 엣지가 있다면 그 엣지의 웨이트고, 없으면 엣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트가 무한대인 엣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값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한 번째 스텝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 값이 계산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번째 스텝에서 어떻게 이 라벨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유지할 거냐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귀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을 생각해도 되고, 귀납적인 그런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한 번째 스텝까지 진행되어서 지금 이게 Si-1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점들의 라벨 값은 그냥 출발점에서 거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이고, 그 다음에 Si-1 바, 그러니까 아직 S에 속하지 않은 정점들의 라벨 값은 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게 요 식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출발점에서 이 안에 있는 정점들만 지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 방에 오는 경로들 중에서 최단 경로의 길이가 지금 L of V다 라고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베이스 케이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한 번째 스텝에서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번째 스텝에서도 그런 조건이 만족되도록 우리가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 알고리즘의 스텝이 뭡니까? 이 중에서 라벨 값이 최소인 정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UI가 라벨 값이 현재 상태에서의 라벨 값이 최소인 정점이라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라벨 값이 바로 출발점에서 얘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다 라는 게 우리가 수식 2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UI가 가지고 있는 현재 라벨 of UI가 사실은 distance U0 UI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UI도 S에 이렇게 속하게 되겠죠. S에 속한 정점이 하나 이제 추가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아직도 S에 속하지 않은 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라벨 값은
사실은 이 UI가 S에 속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 중에 최단 경로의 길이였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UI에 새로운 정점이 하나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점 V의 새로운 라벨 값은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수정돼야 되겠죠. 어떻게 수정돼야 되느냐면 요 값은 뭐냐면 si-1네. 그러니까 좀 전까지 s에 속해 있던 정점 u에 대해서만 요거의 최소값인데 이제 이 si의 새로운 정점이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이 si에 속한 모든 요게 이제 레벨 값의 정의죠. 그러니까 요런 조건이 만족되도록 우리가 레벨 값을 갱신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si하고 si-1의 차이는 오로지 ui라는 정점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u가 si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u가 si-1에 속하거나 혹은 ui거나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요 경우와 요 경우를 우리가 어차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경우에 대한 최소값과 요 경우에 대한 최소값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u가 si-1에 속한 애들에 대한 요 최소값을 이제 u가 ui일 때의 값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걸 고르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식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의 LV죠. 지금 현재의 LV가 바로 요 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시저라고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요 LV랑 요 LV는 지금 서로 다른 값이죠. 요거는 새롭게 계산되어지는 LV 값이고, 요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LV 값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수식이라기보다는 코드에 가까운 건데요. 그냥 뭐 이렇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LV와 요 값 중에 그냥 요 둘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볼 거 없고 그냥 요 값과 요 값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고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미 계산되어져 있던 값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덧셈 한 번만 하면 되죠. 요것만, 왜냐하면 du0 ui도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는 값이니까 둘 중에 그냥 더 작은 값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즉 한 번의 비교 연산으로 새로운 라벨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라벨 값을 업데이트. 사실은 이제 보통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요 연산을 일반적으로 릴렉세이션 연산이다 라고 불러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 이런 거죠. 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라벨 값이 요 UI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의 길이인데, 이제 얘가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얘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를 하나만 더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에서 이 UI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의 길이가 이제 요거니까 얘가 만약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경로보다 더 좋으면 얘가 새로운 라벨 값이 된다, 이런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S가 출발점만 포함하는 상태에서 이 S로부터 나머지 모든 정점들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하나 찾으면 얘가 이렇게 최단 경로가 찾아진 정점이 되고 S가 되고, 다시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으면 또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파란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서 전체가 되면 종료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어떤 한 시점에서 이렇게 S에 속한 정점으로 그러니까 S에 속하지 않은 정점 집합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아이디어 없이 그냥 이 수식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n제곱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라벨을 미리 계산해 두면 이제는 모든 쌍들에 대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 라벨 값들 중에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order of n 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이 라벨 값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 유지해 나갈 건가라는 건데, 그것은 맨 처음에 이 초기 조건과 같이 라벨 값을 설정한 다음에 한 스텝마다 매 스텝마다 이렇게 한 번의 비교 연산으로 새로운
이 변한 상황에 맞는, 즉 이 정점 집합 S가 점점 커지니까 S가 이렇게 조금 더 커지면 그 커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라벨 값을 이렇게 이쪽에 속한 각각의 정점에 대해서 한 번에 비교 연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속한 모든 정점에 대해서 라벨 값들을 다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역시 오더 오브 n인 거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재에 있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기술을 제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건데요. 맨 처음에 출발점의 라벨은 제로, 나머지 정점의 라벨들은 다 무한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 설명하고 약간 다르죠. 저는 여기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출발점의 라벨은 0으로 다른 정점들의 라벨은 출발점과 자신을 연결하는 엣지 웨이트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무한대라고 하고 대신 요 릴렉세이션을 맨 처음에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U0이고 라벨 오브 U0가 0이고 나머지를 이렇게 엣지가 있을 때 얘를 이 엣지의 웨이트가 지금 5, 1, 4일 때 얘의 라벨을 5, 1, 4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설명한 게 이제 요건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설명을 그냥 좀 불필요한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처음에 그냥 다 무한대로 시작을 한 다음에 먼저 릴렉세이션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라는 게 얘가 릴렉세이션이라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라벨 값과 이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라벨 값 무한대와 이 제로 더하기 5 중에 더 작은 값 5가 더 작으니까 5가 되고 무한대보다는 제로 더하기 1이 더 작으니까 1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맨 처음에 릴렉세이션을 한번 해주면 그러면 어차피 이 상태로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이 좀 지저분해져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뺀 거고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라벨 값이 최소인 이 라벨 값이 최소인 애를 찾는 애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먼저 릴렉세이션을 그러니까 LV를 이걸로 리플레이스 한다는 게 지금 릴렉세이션이죠. 릴렉세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라벨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순서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벨 값이 최소가 되는 애를 찾아서 걔를 u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ui 플러스 1을 정점 집합 s에 포함시키고 다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정점이 하나 s에 추가되었으니까 다시 라벨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릴렉세이션을 하고 그 업데이트된 라벨 값들 중에 최소 라벨을 가진 애를 찾고 이 일을 모든 정점이 커버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된다는 것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제가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 수업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그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는 어떤 통찰을 설명하는 이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도 역시 매우 흥미로운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